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아니,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좀 나스닥이 상승에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사실 뭐 테슬라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실적이 그 전날 나왔는데 네. 참 이게 뒤늦게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심리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제 이제 테슬라와 나스닥, 넷플릭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것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흔히 얘기되는 주가에 있어서 제일 악재는 비싸졌다는 거예요. 아, 이미 많이 좀 올랐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고 네. 테슬라는 사실 저는 어제 한영희 수석과 이렇게 테슬라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아니에요. 설령 기술적으로. 설령 더 간다 하더라도.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조정을 갖다가 꼭 실적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차트가 시사하던 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어제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그랬던 주셨던 것 것 같고요. 같아요. 예. 또 하나 이게 이제 다음 주 24일 날 그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앞두고 일시적인 현상인지 그래서 다음 주 다시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면은 기존의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가 이제 확인이 필요한데 조금은 신경 쓰이는 게 미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예요. 네네. 그래, 어제부로 너무 아까 보셨다시피 10년물이 한 10bp 이상 올라버리고 갑자기 또 올라. 달러 인덱스가 예. 또 100을 갖다가 예. 100을 갖다가 올라서고 우리 달러 환율도 엔뎁 시세는 지금 전일 대비 한 8원에서 9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해서 조금은 우리 서머랠리를 갖다가 편안하게 즐기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네. 지금은 조금 이렇게 뉴스와 시세 움직임에 좀 뭐랄까 예민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일 수도 그럴 있지 않을까요?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거나 그거 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 고음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거. 아, 시장을 좀 좋게 보는 낙관적인 시각이 더 많았었죠. 그랬죠. 예. 우리 뭐 어제 소개했나요? 그저께 소개했나요? 엘에리안 같은 분도 그동안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 뒷북치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비판하다가 막 이번 랠리에 그냥 갑자기 랠리에 동참하라고. 랠리에 동참하자 그러고 우리 굿모닝 마켓에서 정단 캐스트에 저 아침에 키워드 뽑는 것도 오늘 보세요. 다우지수와 아이돌. 그 지금 사람들은 우리 투자자들은 오히려 더 나스닥 급락에 눈길이 가는데 네네네. 그 와중에 다우지수. 오르고 있는 다우지수를 갖다가 키워드로 뽑았잖아요. 그러게요. 자, 예. 그럼 오늘 또 YG 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님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간밤 뉴욕 증시 보셨잖아요. 네. 다우하고 나스닥, 특히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이게 약간 좀 고민이 되네요.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 뭐 몇몇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빠지죠.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포감으로 팔았을까요? 행복하게 팔았을까요? 뭐 일찍 샀으면 행복하게 팔았을 거고. 나쁘지 않게 거의 다 팔았을 것 대부분 같아요. 막바지에 샀더라도 예. 심지어 어제 샀더라도 오늘 행복하게 파셨을 겁니다. 고점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 넷플릭스 같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거 공포감이라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이걸 실현할까라는 심리가 더 컸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 요인을 우리가 읽어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이 현재 성장하고 있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전망 지금 이제 미국은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지만 왜 투자자들이 여기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게 시장의 포인트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성장성이 꺾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7월 하순에 이제 그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좀 고개가 나타나는 것들도 있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이제 1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인데 이런 상태에서 저는 눈치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증시기업원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익은 스스로가 지킨다. 여러분들 주식을 사서 하락했을 때 더 고민이 큰가요? 이익을 남기고 있을 때 고민이 큰가요? 역설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있을 때 더 고민이 언제 큽니다. 팔아야 될지 그렇죠. 고민이 이 이익이 되죠. 사라질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익이 사라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올해 상반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갔습니다. 서로 일찍 팔았던 분들도 다시 사게 되고 파는 걸 후회하게 되는 것이 끌고 오다가 하나의 어떤 옆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숫자 게임 같은 거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의 숫자 게임 하면 누가 1 하면 바로 또 누군가 2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싸움이죠. 예, 그런 예. 게임이죠. 지금 여기서 만약에 테슬라가 저런 상태에서 한 5% 이상 빠진 상태라고 본다면 나도 여기서 한번 이익을 실현해 볼까라는 욕구가 서로를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이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이 이끌었었던 상황에서 이제 뭐 하루 정도 그 판매가 나온 거죠. 문제는 이제부터 상황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조적으로 꺾이는 것인지 아니면 잠시 먼 길을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쉬어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뭐 다음 주면 판명이 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일단 일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분들이 팔았다라는 정도로만 저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아직까지 심각성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라는 격언도 한번 이참에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이진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주면 나스닥백 리밸런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시적인 것들이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또 자꾸 속담을 얘기하지만 울고 싶을 때 뺨 맞는다고 네네. 이런 경우가 이제 한번 어떤 빌미를 가지고 이것을 내가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럴 때 내가 이걸 실현할 것인가라는 빌미를 테슬라가 저는 줬다라고 보여지고 그러한 경우에 따라서 처음에 나온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늘 밤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매물이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그 투자자들 심리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 앞서 소장님 말씀해주신 그 예. 10년물 국채금리 네. 또 2년물 이게 각각 10bp 한 7bp 올랐잖아요. 예. 그럼 좀 폭이 작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 현재 지금 그러면서 환율도 갑자기 또 확 예, 돌아선 예.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2주 사이에 그 달러가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가는 거죠. 채권과 그 이 환율이 변동성이 갑자기 좀 심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올해 금리 인상은 이제 2차례 정도였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또 시각은 7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끝날 것이다라고 월가에 베팅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연준은 두 번인지 한 번인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본다라면 어느 한쪽에 손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쪽으로 쏠림 현상으로 베팅했던 것들이 야 이거 조금 아닐 수도 있는가라는 것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컨센서스가 형성이 안 됐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오히려 주식 참여자 입장에서는 야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아직 확정도 안 됐고 경기에 대한 것들도 확정이 안 됐다라면 이참에 한번 내가 이걸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 행복한 고민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없을 때 오히려 고민은 커지고 그러한 것들이 현재 시장을 이끌어 왔었습니다만 이제는 눈치 게임이 시작된 마당에서는 한 번의 변동성이 좀 심하게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기차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아까 산업뉴스에서 현대차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율이 뭐 작년 대비 판매량 2배 증가 그렇게 제목을 달아버리면은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다 일단 좋은 소식이잖아요. 궁금한 게 예. 예를 들어 작년에 100대 팔고 2배 증가해서 원래 200대 팔았으면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기저효과. 시장이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 시장은 미국 시장이고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는 이제 철수 분위기입니다. 그래요? 완전 이제 철수로 하는 분위기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최근 나온 뉴스들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앞서고 있는 게 현대차고요. 현대차는 점유율이 0점 몇 %밖에 안 됩니다. 중국 시장에서. 그런 상태이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이라든지. 그런데 거기 주력 차종은 소형차들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1000cc 이하짜리 차들이 가고 있고요. 네. 인도네시아 시장 같은 경우도 SUV라든지 이런 것들 전기차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 게 제네시스거든요.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거하고 아반떼 한 대 파는 거랑 영업이익률이 뭐가 차이가 나겠습니까?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없겠죠.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큰 시장이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가 뭐 100만 대를 파는데 점유율이 5%인 거 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1000대 파는데 점유율이 6%인 거 하고 이거는 얘기가 다른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2배 올랐다, 뭐 점유율이 몇 프로다라는 것보다는 몇 대를 팔고 영업이익률이 중요하냐. 그래서 재무제표가 중요한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시장이다라는 것보다는 규모의 경제 속에서 어떻게 영업이익률을 뽑아내느냐.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10%대 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와 동일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기가팩토리에 대한 높은 영업이익률이 테슬라의 비교 우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도 영업이익률이 현대차와 동일해졌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업을 비교할 때 기업마다 매출과 영업이익 그 금액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그것을 기업을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똑같다라는 것은 회사가 규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익을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이 적게 내지만 영업이익률이 또 동일하다라면 두 회사는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비교 우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가격 마진 효과를 낮춘다라면 우리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과거 2021년에 테슬라는 우리가 소위 시가라는 농담을 했었죠. 뭐 우리가 횟집 가면 시가인 횟집에 것처럼 가면, 계속해서 예. 가격을 올리는 그런 비교 우위를 보였습니다만 가격 인하. 이제 가격 인하로 예. 바뀌게 된다라고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서둘러서 차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테슬라 이 자동차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구매 시기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태에서 한 번 구매자가 다음 구매로 연결된다라는 연속성도 상당히 떨어지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장악했다 그래서 그 장악력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장악력인 거죠. 가격 경쟁력이라는 치킨 게임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낼 수 있는 반도체와는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것은 저희 이제 제가 여기서 과거의 표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고스란히 회사가 떠안는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렇게 썩 권장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테슬라는 그 방법을 택했고 테슬라가 지금 해서 가격 인하를 한다라면 영업이익률 압박이 다가온다. 물론 영업이익 자체 규모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싸움은 지속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다른 자동차 회사를 꺾어버린다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경영학적인 개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국내 증시 그 좀 영향을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동안 시장 뉴욕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게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 그리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좀 엔비디아도 많이 떨어졌는데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주가 어제 조금 뭔가 좀 바뀌는 분위기였단 말이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좀 종목별로 혼조세였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그동안 많이 오른 탓에 이제 좀 물량들이 나온 상황인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거든요. 그 뉴스를 좀 나눠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어제 흔들렸던 뉴스는 좀 수급 이슈라고 수급. 봐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얘기들이 이번 주 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LNF는 검토 중이긴 그-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그렇죠. 없다고 했고. 그것들 얘기가 이번 주 초에 나올 때 주가가 급등했어요. 예. 세 종목이 다. 예. 그런 상태에서 LNF만 검토 중이고 나머지는 안 한다라고 하면서 변동성이 커진 거죠.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올라오다가 금양이 이번에 MSCI 지수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이 회사들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급등 급락을 보면 뉴스와 연계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양극재에 대한 부분들, 그 금양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같이 세 사람이 같이 가다 금양이 먼저 탈락한 이유가 MSCI 지수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나오면서 금양 변동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의 LNF가 삼형제가 같이 가다가 LNF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떨어졌다라면 합리적인으로 봤을 땐 우리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일부 유튜버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반락으로 봐야 되겠죠. 자, 테슬라와 이것을 엮는다라면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와 2차 전지가 하락한 거에 대한 연관성은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지만 판매량은 늘었죠. Q가 늘었다라면 소재랑 셀을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죠. 그러니까 테슬라 뉴스에서 매출과 Q가 늘었다라는 뉴스와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뉴스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과 이제 영업이익이 늘었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납품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영업이익이 떨어진 건 테슬라만의 문제고요. 예.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소재와 배터리 업체는 호재죠. 근데 그 가격이나 압박이 그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그 소재 업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증기적으로 우려감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 이번 2분기 실적으로 놓고 Q가 늘어났다라는 건 업체는 호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정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가 언제까지 영업이익률을 혼자 자기가 오롯이 나타내겠느냐, 그럼요. 고통 분담을 할 가능성이 네.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다라면 그거는 이제 충분히 납득이 가는 거죠. 단순하게 영업이익이 떨어졌으니까 우리나라 2차전지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보다는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단 테슬라는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호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Q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피해 압박이 올 수 있다. 가격 인하의 압박이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다가 정확한 워딩이겠죠. 그런 부분들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동시효과 보기 전에 미국 쪽 얘기 조금 더 하자면은 요즘 진짜 이
무슨 지표 보고 실적 보고 어떤 사후적인 분석이나 뭐 미리 전망한다는 게 정말 부질없다는 게 어제 이제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뭐 거기다가 필라델피아 쪽에 연준에서 발행하는 제조업 지수 내에도 보면은 신규 주문 지수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5.9로 더 나빠지고 있고 고용 지수 마이너스 0.4에서 마이너스 1.0으로 이런 얘기는 고용 쪽도 안 좋고 필라델피아 그쪽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아까 우리 또 살펴봤다시피 매주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줄었단 말이에요. 고용 시장은 좋네요. 예, 고용 시장은 좋고 그런데 신규는 그런데 계속 또 실업수당 타먹겠다고 신청한 사람도 늘고 지표도 뒤죽박죽인데다가 그 지표를 가지고 그래서 뭐 금리가 올랐어요, 달러가 세졌어요.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원래 이 답 없는 시장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무슨 사후적으로 뭘 갖다 붙여서 끼워 맞추려 하는데 그렇죠. 왜 그랬을까? 딴 거 없습니다. 뭐 주식이고 뭐고 채권이고 달러고 간에 사는 쪽 많으면 오르는 거고 파는 쪽 아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쪽에서 돈 많이 태우면 파는 쪽에서 돈 많이 태우면 네네. 지금 쇼스키즈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동안에는 이 시장에서 짭짤하게 해먹던 그 공매도 세력들이 이번에도 그렇게거니 해서 늘 하던 대로 했다가 근데 사는 쪽이 숫자도 많을 뿐더러 모이니까 이 돈이 더 센 거예요. 그러니 이거 피철철 흘리면서 지금 뭐 저 택도 아닌 가격에 막 감아 올리는 거 아니에요.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뭘 펀더멘털이나 이걸로 설명하기가 참 힘든 국면을 지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쏠림 현상이죠. 예. 가는 것만 가고 그런 것들이 시가총액이 커져버리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은데 시장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몇몇 업종만 올라가는 거죠. 이 예. 몇몇 업종은 신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라고 봤을 때 원래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경기 상황이 하드 랜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의 비교 우위가 있었죠. 하지만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불거지면서 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부분들이 새롭게 나온 거죠.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기존에 이제 뒷바람이 부는 것에 대한 우려였습니다만 신산업이라면 앞바람이 불면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쏠림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들이 오늘 이익이 이제 실현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종목들을 제어하고 나타난다라고 보면 나머지는 전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민감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바닥권을 기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우리가 이제 나스닥 100을 이례적으로 세 번째에 이제 리밸런싱을 하는 게 100개 종목 중에서 6개가 50%가 넘는다라는 것은 이거는 좀 특이한 경우죠. 이게 나스닥이 현재 지금 미국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미국 금융당국에도 판단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고민도 미국 금융당국자들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경기와 지표가 지금 그러니까 경기와 지수가 따로 논다라는 거죠. 네. 그 현상들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수가 올라가와 경기가 다르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쏠림 현상들에 대한 특이 사항이다. 이번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네. 요즘 우리 국내 증시에 제가 보기에 또 하나의 새로운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은 MYTH 미스죠. 어떤 그거 갖다가 그냥 우리 사전 보면 신화라고 하지만 네네. 신화라기보다는 그 막연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 신화라고 미스라고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밸류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밸류를 갖다가 잘하면 측정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 주가에 이 통화에 이 적정한 어떤 가치가 숫자로 나타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거는 하나의 유행일 뿐인데 아닌 말로 테슬라 작년에 거의 400 해서 그 액면 분할 전에 천슬라 하고 할 때 그때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시장이 발 못 붙였어요. 아닌 말로 그냥 자동차 회사예요. 다른 뭐 포드니 GM이니 벤슨이 할 것 없이 그 빵빵한 회사들도 배터리 그냥 싼 배터리 공급받아서 더 이쁜 디자인해서 그냥 굴리면 차는 다 굴러가요. 무슨 자율주행 이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천슬라 하다가 더 싸게 사세요 해서 뭐 액면 분할 해주고 그 통밥은 똑같은데 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보니 막 남겨먹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테슬라에 대한 신화가 있었죠. 그것이 이제 그래 영업이익률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까보면은
중국도 무슨 뭐 여기저기 전기차 막 버린다면서 산에. 테슬라도 재고 많다며요. 우리도 지금 재고 만만치 않은 걸로 보이는데 갈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온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경제 심리적으로 보면 노엘 레이미 노마 친목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뭐 일부 좀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쏠림 현상들이 지금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에 테슬라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가 안 먹히는 것처럼 이게 처음에 어떤 뭐 현상들이 올라갈 때는 찬반론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한쪽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이 입을 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생각이 나면 입을 닫았던 사람이 이쪽으로 동조합니다. 동조를 하죠. 예, 동조하면서 이것이 더 이제 상승하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인간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부분들이 무리에서 탈출해서 홀로 산다라는 것은 이건 성직자 아니고선 힘듭니다. 거의 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뭐 왕따라고 제가 표현을 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한 쏠림 현상들이 지금 주시장의 하나의 전 현상이라고 봐요. 지금 주시장에 올라갔던 그동안에 상반기 때 올라갔던 주식에 대한 뭐 어떤 나름대로의 자신의 견해 그런 것들이 시장과 좀 다르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완전히 철저히 시장에서 좀 그 소외당하고 거기에 소외당하기 싫으면 내 생각과 다른 생각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나타나는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저는 표현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원칙과 규칙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미증시 쪽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졌잖아요. 예. 근데 국내 증시에서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그렇다고 아주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예. 주가가 좀 답답한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에 변동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예. 의례적으로 오히려 뭐 우리가 그 소부장 쪽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한 게 메모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스템으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메모리에 안착하는 거죠. 그게 바로 HBM입니다. 네. 메모리에 안착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삼성전자가 뭐 우리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얘기한다라고 나오지만 그 분양은 매출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된 거고요. 그동안 삼성전자가 자율주행 뭐 차량용 칩이라든지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커나갈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는 자율주행과 그 인공지능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챗 GPT를 하는 데 있어서 정확도가 80%가 되면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우리가 수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의 정확도가 99%다? 이건 굉장히 나쁜 겁니다. 1%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은 지금 진화 과정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 자율주행이 나온다? 이거는 저는 아직은 꿈 같은 얘기고요. 그런 부분들에는 투자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삼성전자의 매출은 어디에 있다? 메모리에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전성,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재고 사이클이 턴하는 게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변동성이 작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으면 국내 증시에 있어서의 코스피 시장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저 자막이 나왔잖아요. TSMC, 뭐 엔비디아,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많이 빠졌어요. 그죠? 네,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상가 지금 나왔던 저 정도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저 정도로 버텨준다면은 우리 시장은 다소 최근에 보여줬던 것처럼 미국장하고 꼭 동조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디커플링처럼. 디커플링도 가능한 거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저런 상태에서 이제 투심이 어떻게 네. 몰리느냐죠. 예. 그동안 뭐 2차 전지로 쏠렸던 게 또 어디로 또 그렇죠. 그게 또- 확산이 되는지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또 눈치 게임이 이제 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익절해야 되느냐 지금 뭐 서둘러서 주문 내지시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보고 내지 않을까 그 이제 싶습니다. 또 많이 달렸다 싶으니까 어제부터 또 폐배터리 그러고 있잖아요. 폐배터리 리포트 효과입니다. 리포트 효과입니다. 리포트 효과. 2차 전지 내에서 유일하게 리포트가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리포트만 2개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것 때문에 처음에 먼저 코스모하게 된 리포트가 나와서 네. 그날 급등했다 다음날 발락했고 어젠 성일 하이텍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2차 전지 중에서 유일하게 리포트가 나오는 게 폐배터리입니다. 예. 자, 지금 시간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지금 현재 0.29% 소폭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592포인트고요. 코스닥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92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좀 하락 출발 예상되고 특히 코스닥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이제 뭐 2차 전지 쪽에서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코스닥 낙폭
하락이 좀 클 걸로 보입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개장하고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9,9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0.9% 하락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5만 1,000원이네요. SK하이닉스가 1.7% 지금 호가에서는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4,9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예상됩니다. 삼성 SDI도 0.7%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68만 원. LG화학은 호가에서 또 상승이 예상되네요. 현대차 내림수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어제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호가에서 1.7% 하락 예상되고요. 48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는데 오늘 호가에서도 좀 물량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이네요. 3% 약세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44만 8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 약세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35만 500원. 에코프로도 3.6% 하락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04만 3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LNF도 최근에 좀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나 싶었는데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또 하락이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26만 7,500원이고 이 가운데 JYP 엔터테인먼트는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HLB 보합 예상됩니다. 최근에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 주가 좀 급등한 측면이 있었고 오늘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DX가 0.4% 하락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내림세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소폭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82,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호가에서 좀 약세가 예상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 하락이 좀 예상되는 분위기네요. 네. 예. 저 예상 체결 지수 근처에서 장이 열리고 네. 마감 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 내지는 개장 시가보다도 더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다면 이 주말 장에 그리고 나스닥이 저렇게 많이 밀린 장에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힘이 있는 거라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 아마 오늘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의 고민은 그거 같아요. 오늘 하락 출발은 하락 출발인데 바로 오늘부터 그러면 그 하락했을 때 저가 매수 시점을 갖다가 찾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밑꼬리를 달고 올라올 수 있는지. 이 조정을 갖다가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좀 매수 시점을 더 주든지 뭐 네. 그래야 되느냐. 뭐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좀 수익을 즐기고 있다가 털 때가 됐는데 하다가 어제쯤에 이제 던질까 싶다가 하루만 더 보자 했던 분들 오늘 고민이 깊어지시는 그러니까 그런 날 아닐까 싶네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좀 담고 싶었던 종목인데 그동안 비싸서 못 담았는데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조금씩 담아볼까 하는 생각도 담아볼까 분명히 싶은 있거든요. 거죠. 예. 예, 그런 거예요. 당장 오늘 담아? 아니면 좀 더 다음 봐? 주 좀 이런 그러게요. 거죠. 예. 참 그래서 시장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떨까요? 지금 소장님 보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조정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일단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을 놓고 보면 조정이다라고 쉽게 얘기 못하는 그래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그리고 그저께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다 꼬리를 달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저께 급락, 장중에 그리고 어제 올라오고 오늘 좀 빠지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정이다라고 선뜻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강력한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하락이 좀 컸었습니다만 결국 말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지금 어떻게 수심이 좀 쏠리는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것이 유튜브 현상이라는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저께 이 반도체 소재가 장비가 흔들렸을 때 그 많은 분들이 보신 유튜브에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론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흔들렸다가 어제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SBS 비즈를 보시는 수많은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현재 지금 영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런 분들의 유튜브 상황에 따라서 확인되지 않는 뉴스이지만 그분들의 말 하나에 따라서 업종이 흔들리는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추정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현상이고요. 이런 것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왔었던 상황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다양한 매체들이 생겨났고 다양한 경로로 뉴스들이 파급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들이 반영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제 여기서 최대한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시장에 있어서 제가 예단해서 이 정도 빠졌으면 하락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두세 시간 지나면 또 말아 올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현상이 급등락이 자주 된다라고 보면 힘이 분산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올라갈 때는 힘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편승하면서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계속해서 이익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야라는 현상이지만 변동성이 심화된다라면 나 이제 머리 아파라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도 현재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자꾸 상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또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정민 아나운서처럼 제 나름대로 조언을 드리자라면 예.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은 조금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마냥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이 정도면 빨리 내가 사야지라는 것에 또 대해서는 이게 박스권 흐름이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능하신 분이 아니면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잘못하면 저도 옛날에 경험했습니다만 박스권에서 매매를 했는데 고점 손절, 그러니까 저점 손절, 고점 매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역회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스권이라서 항상 밑에 사서 이긴 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트레이딩이 능하신 분 아니면 쉬운 전략도 아니다라고.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지수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는 오르는 와중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빠진 종목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오늘부터는 지수는 좀 밀리더라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는 그동안 이렇게 좀 못 올랐던 쪽으로 네네.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다져지는 겁니다. 다져진다. 굉장히 다져지는 거고 시장이 향후에 그 주도주들이 조정받은 이후에 오히려 다시 주도주들이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주도주를 저는 저점에서 노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 현재 지금 힘이 강해진다라면 주도주라고 하면 2차 전지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2차전지 반도체겠죠. 그런 쪽들이 만약에 이게 흔들리는데 다른 쪽 주식들이 올라온다라면 시장이 긍정적이지만 이게 흔들린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랐던 것들이 같이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일단 한번은 올 여름은 쉬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다른 것들이 올라와주면 조정은 짧게 끝날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이 같이 무너지면 조정은 올 여름 내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장 체력이 아직도 시장에 체력이 있다면 저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동성이 여전히 이 시장에서 머물고 있다면은 여기서는 빼고 다른 데로 들어가 준다면은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에서 같이 이렇게 후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조정이 깊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지금 이제 7월 오늘이 뭐 21일이니까 그거 이번 달 안으로 판명이 날 것 같아요. 저는 네.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뭐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2차 전지 섹터 많이 좋아했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자금이 이탈되면은 그 같은 섹터 내에서 조금 파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폐배터리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다른 섹터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항공주도 사고 해운주도 어허. 사고 그러니까 예.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섹터로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물론 예측이 쉽진 않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뭐 금양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만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매매를 하시지. 그러니까 그 그럼- 섹터 내에서 좀 파생되는 쪽까지만 이동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만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인데 여기서만 그렇게 그래서 어제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네. 주가가 괜찮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수급 쪽도. 거기서만 움직이지. 왜냐하면 초반에는 이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원래 2000지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갔죠. 다 같이 네. 올라가면서 다 업종 순환매가 돌았죠. 근데 최근에 폐배터리는 고점 대비 50%가 빠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사 보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신 이거는 빠지면서 사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에코프로, LNF, 금양,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만 움직이지 다른 데 가면 괜히 좀 뭐 이상해지는 그런 분위기고 이걸 팔고 다른 걸 간다? 이게 확연히 떨어질 때까지는 저는 그 현상이 나타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거기에 완전히 이제 그 강한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오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나스닥이 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행보를 나타내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개장합니다.
자, 7월 21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뭐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 실적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특히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규 가입자 수는 늘었습니다만 매출액이 좀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테슬라는 매출액 순이익은 좋았습니다만 총 영업이익률이 좀 하락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주요 빅테크주들도 줄줄이 좀 하락을 나타내면서 나스닥 하락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도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또 2000일 섹터에서 일부 좀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0.8% 떨어집니다. 2578포인트, 코스닥도 1.4% 떨어집니다. 918포인트입니다. 호가보다는 조금 낙폭이 큰 것 같아요. 코스피가 2580선마저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918포인트. 자, 이제는 관전 포인트는 이 낙폭을 또 얼마나 빠르게 축소해낼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8% 떨어집니다. 호가보다 분위기는 조금 더 안 좋네요. 69,600원. 와, 이렇게 되면은 7만 원 회복됐던 거 또 내준 거거든요. 간신히 7만 원 선 회복이 되면서 이제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나라는 기대를 가졌었는데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물량들이 많이 나옵니다. 2%까지 떨어집니다. 69,500원. 아무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또 줄줄이 약세를 기록한 것과 무관하진 않아 보이고요. SK하이닉스도 2.4% 떨어집니다. 11만 4,100원이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1.2%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5% 내림세 73만 3천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하락이고요. 삼성 SDI가 0.58% 떨어집니다. 68만 원이고요. LG화학이 지금 1% 약세 67만 8천 원, 그리고 현대차가 0.2% 내림세, 포스코홀딩스가 1.8% 하락, 포스코퓨처엠이 2% 하락 45만 5천 원. 와, 그런데 신기한 게 반도체 쪽에서는 음봉인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니까 또 양봉입니다. 자, 이런 점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떨어집니다. 35만 2,500원. 에코프로도 3.3% 하락합니다. 104만 7천 원. 자, 그런데 양봉이라는 걸 보면 그동안 좀 대기했던 매수세가 아직은 또 있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올라갑니다. 6만 4,900원. LNF가 2.5% 떨어집니다. 26만 6,500원. JYP 엔터테인먼트 0.7%, 0.9% 떨어지네요. HLB 0.8%, 1% 올라갑니다. 3만 4,500원. 그리고 포스코DX는 1% 하락이고요. 펄어비스가 1.2% 약세 5만 7,500원. 셀트리온 제약이 2.4% 상승. 최근에 계속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주가 좀 변동성이 큰 것 같네요. 3.8%까지 올라갑니다. 8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이제 3분이 좀 지나간 상황인데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30억 원 그리고 1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3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 운수장비에서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자, 그리고 금융섹터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운수창구에서 매수 보여줍니다. 업종 흐름 봤을 때는 오늘 통신 섹터가 견조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KT, LG플러스, SK텔레콤 모두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험주도 지금 오늘 강세를 보여줍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이런 보험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섹터가 또 올라가고요. 음식료품, 의약품 섹터도 상승 보여줍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각각 98억 원, 118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9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과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환율 좀 급등하네요. 10원 10전 상승한 1,28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이게 또 환율이 딱 이렇게 또 가파르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요. 예. 또 밑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밀리니까 바로바로 나오면서 예. 일봉이 양봉의 모습을 보이듯이 예. 환율도 또 80원 또 올라오니까 또 매물 나오고 하면서 다들 그동안의 어떤 지수 상승 그리고 환율 하락에 싶었던 분들은 이제 지금 이걸 갖다가 바로바로 즉각 대응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어쨌거나 이 장이 그동안이 돌려 놓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 정배열 상태로 돌려놨다는 것은 시장으로서는 일단 믿는 구석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밑에 받쳐줄 레벨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면은.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다들 또 이제 뭐 경기 침체 얘기를 아직도 미국에서는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뭐 예전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마일드한 네. 뭐 경미한 그런 정도로까지는 컨센이 이루어지고 있고 한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 작가님이 다시나 저 자막을 누가 다시죠? 어디로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 중국장도 조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우리 환율도 위안화하고 별로 무관하게 그리고 중국 증시하고 무관하게 우리 지수가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중국장도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아, 중국 그럼 개장하고 나서 조금 더 또 봐야 조금 된다는 한번 거예요.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보니까 뭐 예. 일단은 뭐 달러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네네.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나름대로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좀 마일드하게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달러 약세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초적이 되는 게 아니냐 어제 이제 많이 거론됐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특히 특이한 것은 경기가 일단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원래 경기가 살아나면 강세해야 되는데 통화가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기축국인데 우리나라는 경기가 살아나면 통화가 강세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경기가 살아나면서 약세를 보이는 달러가 이러한 어떤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현재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뭐 조금 부정적인 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는 사라졌다. 뭐 그런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뭐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결국 달러 약세를 이끌게 되고 우리나라의 이제 뭐 통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 오늘 7만 원 여부겠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만 원에 대한 안착 여부가 상당히 조금 규칙에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스가 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저는 좀 눈치 보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눈치 보기가 좀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조금 굉장히 좀 강하죠. 강한 것들이지만 이것도 또 강하다고 얘기하기 한 게 양봉이지만 보이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현재 매물 공방이 이제 펼쳐졌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하신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10시 반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런처럼 막 불안감이 있을 때 뭔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장이 확 바뀌는 것처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외부 충격은 나름대로 견뎌내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 세 번 파도가 몰아친다라면 무너질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떨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폐배터리가 이제 강한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2차 전지는 지금 당장 실적을 보는 건 아니죠. 빨라야 2025년 늦어도 2030년의 실적을 땡겨온 건데 폐배터리가 그동안 첫 번째 개념은 많이 쉬어졌다라는 겁니다. 고점 대비해서 50% 가까이 빠지면서 많이 쉬어졌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만 폐배터리는 이제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자원 보고죠. 더군다나 우리가 폐배터리라고 하는 것이 다른 리사이클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은 거의 98% 리사이클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뭐 껍데기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네. 어쩔 수 없는 소모품, 이제 뭐 우리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 깨야 되는 이런 걸 제외하면 거의 98%가 리사이클이 된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안 되다가 이제 부각이 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매출은 2025년부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되지만 아직까지 지금 앞서 이제 기자분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이 결국 폐배터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지금 그게 1세대가 나오는 게 2025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매출의 공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폐배터리는 어찌됐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권사 리포트가 이번 주에 두 군데서 나왔고요. 그게 성일하이텍과 코스모학이 각각 나왔습니다. 2차전지에서 유일하게 나온 리포트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좀 통합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은 교보증권 리포트를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고 폐배터리는 3월, 4월 달에 벌써 한번 시세 한번 났었잖아요. 그때는 다 같이 올라갈 때 이제 다 같이 올라갈 때 이제 때였고. 나섰던 거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떨어졌던 부분. 왜냐하면 폐배터리는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게 아닌데 네.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 이런 거 전고체는 뭐 기대감이 다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두 가지 특징은 오늘은 이제 조선주들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게 저는 더 맞아요. 특이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이번 주부터 거론되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게 미국의 암 정복에 대한 단백질 얘기가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물질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이 강했죠. 뇌전증 네.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했고 최근에 언론에서 거론되는 횟수들이 이번 주 들어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결국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또 다시 부각되고 셀트리온 또 합병 이슈도 있죠. 합병 이슈도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강한 부분들, 오늘은 또 덴티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의료기기까지 강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에 있어서 최근에 언론에 거론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이익과 매출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드밴티지도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시장에서 현재 지금 제약바이오가 올라가는 하나의 현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뭐 SK케미칼도 보니까 당뇨병 치료제 네. 이슈가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두 자리로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네. 이것도 순환매로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지금 현재 개별 기업 단의 이슈이기 때문에 순환매지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순환매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는 결국 돌고 도는 상황들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부터 제약바이오가 올라간다? 그 부분도 저는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정면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 차원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에코프로는 생각보다 대기 매수세가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도 앞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이제 매매하신 분들 여기서만 트레이딩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죠. 이분들이 왜 매매하느냐를 따지고 들면 그 문제는 서로 복잡해진다라고 보여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이 속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밀리지 않는다라는 현상들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금양 같은 경우도 공시가 하나 나왔죠. 양극재 회사를 인수하겠다. 대금 납입은 9월 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직 인수가 끝난 것도 아닌데 인수한다라는 것을 이사에 통과했다라는 게 공시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뭐 외국인도 보니까 지금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쇼크버링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쇼크버링 현상일 당하는 수도 거예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들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요. 이것을 지금 현재 어떤 관점으로 새롭게 쳐다본다라는 것은 조금 뭐 저로서는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싶습니다. 야 진짜 내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야 하듯이 지금 저건 빠져도 빠지는 게 아니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요. 뭐, 장이. 네. 예. 지금 더군다나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정말 이게 빠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대표주자인 루닉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고 네. 있습니다만 이게 심각하게 빠진 게 아니라 파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팔고 있는 거고요. 사는 분들은 이 정도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것 때문에 하락폭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벌써 920선까지는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현상이죠. 학습 효과죠. 그동안 코스닥 종목들 대장주 같은 경우는 밀리면 사면 수익을 줬다라는 학습 효과가 이어지는 네. 거죠. 이 학습 효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이제 그런 학습 효과에 따른 매매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네요. 이제 한 시간 정도 더 있다가 다음 고비를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매수 관점으로 보시던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매도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좀 사놓고 그냥 좀 뭐 어떻게 보면 카메라 놔둬도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시장을 그 어느 때보다 좀 자주 그리고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될 시점으로 왔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요. 예. 그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MSCI 그 편입 얘기도 있는 상황인 거고. 네. 그 관련해서 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도 오늘 같은 장에서는 그래도 좀 견조하거든요. 예. 실적 가이던스가 이제 발표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관심권을 끌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올해 2분기가 마이너스 한 200억 정도로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네. 첫 폼은 한 증권사에서 얻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도 다른 증권사에 똑같이 한 200억 정도 적자를 한 걸로 보면 의도적으로 한 200억 정도 적자 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기만 커지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까지는 기대감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조금 전에 삼성증권에서 이제 오늘 나온 리포트 같은데 이제 제 네. 뉴스가 떠가지고 봤는데 MSCI 지수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에코프로, 하나오션, JYP에 대해서는 이건 삼성증권의 견해입니다. MSCI 지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한미 반도체는 한 60%, 금양은 한 40%, 포스코 DX는 한 10% 확률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전 세계에서 통계 발표는 뭐 제일 정확하고 빠른 우리 관세청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20일까지 네. 오늘 21일이잖아요. 네, 오늘 어제까지 수출 이제 나왔죠. 수출하고 수출입기표. 무역 네. 수지 나왔네요. 전년비 수출이 15.2% 줄었습니다. 줄었고 무역 수지는 14억 달러 적자인데 이게 일평균 수출을 봐야 되는 게 또 조업 일수가 또 서로 다르니까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보다 15.2%또 같은 수출 감소하고 같네요. 근데 이게 상관계가 꽤 높아요, 우리나라. 그렇습니다. 일별 수출 증감률하고 지수하고 그거 해서 이래저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막 조금씩 뭘 결정을 하시더라도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수출 데이터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하던. 수출 데이터에서 조금 제가 이제 구체적인 걸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무역 적자라든지 수출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적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게 빠르게 축소되고 있거든요. 적자가 올 상반기 2월 달에 아마 1월인가 2월이 최대치였고 그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몫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반도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자체 양은 줄었습니다만 이 반도체에 대한 어떤 출하량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온다는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무역 적자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 역할을 일정 부분 반도체 메모리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말 이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어떤 업종을 갖고 있고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